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시간론 심화학습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저는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시간론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론 심화학습 시간이 되겠는데요. 강의 진행하는 내용은 일목균형표의 세계 입문편과 고어편에 걸쳐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분석을 곁들여서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진행된 차트입니다. 오늘 지수가 약간 하락을 해서 2093.79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차트 내용이 짝수 자연수열 기본수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수열로 기본수치를 구하는데 자연수열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해서 10개의 숫자를 구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개의 숫자로 자연수를 구성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10개의 숫자로 기본 수치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0과 1을 두 개를 더해가지고 1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2와 3을 더해가지고 5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4와 5를 더해서 9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6과 7을 더해서 13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8과 9를 더해서 17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구해서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1, 5, 9, 13, 17 이렇게 5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들은 공통적으로 1에서 4를 더하면 5가 되고요. 5에서 9를 더하면 4를 더하면 9가 되고 또 9에서 4를 더하면 또 3이 되고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에서 또 4를 더하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더해서 4를 되는 숫자끼리 쭉 연결해 놨습니다. 더해서 4를 된다는 이야기는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5개가 됩니다.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 A 바닥에서부터 이번에 4월 27일 전전까지 32캔들 올라갔는데요. 지수가 보통 조금 올라간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가려면은 한 30캔들 정도 상승하는 그런 걸 기본 패턴으로 합니다. 그래서 30캔들 상승하는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30캔들 정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올라가다 한번 꺾어주는 위치가 어디냐, 그런 걸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구하기 위해서 기본 수치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기본 수치 중에서 20에 가장 가까운 숫자로 잡은 것이 17입니다, 여기. 8과 9를 더해서 17. 이게 짝수 자연수열 기본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1, 5, 9, 13, 17 이 5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수가 17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쭉 상승하면서 여기서 B점을 천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꺾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B가 위치이 A에서부터 어느 정도 위치냐. A에서부터 17캔들 상승한 위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2캔들 정도 상승하는 동안에 한번 꺾어주는 위치가 가장 개연성이 높은 위치로 17캔들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홀수 자연수열 기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홀수 자연수열 기본 수치를 하시기 전에 일단 진행된 거 A에서부터 B까지 진행된 위치 가지고 그 뒤에 진행된 상황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은 일단 17캔들 진행된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한 형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기본 수치가 1, 5, 9, 13, 17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17캔들 숫자가 상승으로 진행되면은 조정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17캔들 이렇게 상승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조정을 이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상승할 때 17캔들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
또는 17캔들보다 작게 상승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7캔들 상승한 위치에서 조정을 할 때 6캔들 가량 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보시면은 기본 수치 중에서 5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습니다. 5에 가까운 숫자. 그래서 이제 기본 수치 중에서 17이 가장 큰 숫자고 17보다 작은 숫자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7보다 작은 숫자는 13, 9, 5 이런 정도 되어 있으니까 17에서 이제 A에서 B까지 이렇게 17캔들 올라간 위치에서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 중에서 5캔들 정도 조정을 잡으면은 6캔들 해가지고 C 위치가 이제 6캔들 바닥이 되겠습니다. 요 위치는 장중에 저가로 치면 6캔들 바닥이고요. 종가 바닥으로 치면 5캔들 정도 위치가 되니까 5캔들 정도가 이제 특정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시가라든지 이런데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6캔들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는 종가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5캔들 정도로 바닥을 찍은 패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세의 해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7캔들 상승을 하고 나면은 조정을 할 때 6캔들 정도 조정을 했는데요. 6캔들 하는 조정한 그 비율이 보시면은 6에서 17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6에서 1.618 정도 되면은 10개 정도 되고요. 캔들 숫자로. 그 다음에 10개에서 또 1.618 진행하면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에서 17개는 진행하면은 2.618 정도 되고요. 비율로 대략. 7개에서 6개로 진행하면은 이게 0.618을 한 번 더 적용시킨 0.38이 정도 되는 비율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정을 하고 나면은 뒤에 이제 상승이 다시 나타나는데 두 번째 상승이 C에서 D까지 상승이 나타나는데 11캔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이렇게 17캔 상승하면은 조정을 한 이후에 2차 상승이 17캔들보다 더 커지는 경우 또는 더 작아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커지는 경우는 17캔들하고 6캔들하고 두 개를 더하면은 23캔들 가량 되기 때문에 23캔들 가량 상승하는 게 이제 상승 시세가 더 강화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 시세가 해체되는 경우는 A에서 B까지 17캔들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6캔들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17캔들 상승한 부분에서 B에서 C까지 6캔들 조정한 부분을 빼면 이제 17에서 6을 빼면 11이 되죠. 그래서 11캔들 정도의 천정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은 2차 상승이 1차 상승보다 작게 됩니다. 그럼 뭐냐? 이제 2차 상승이 1차 상승보다 약화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상승 시세가 약화된다.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 상승 시세가 해체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세가 이제 강화가 되는 경우는 23캔들 정도 상승하고요. 상승 시세가 약화되는 경우, 즉 해체되는 경우는 11캔들 정도 상승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어느 게 먼저 다가오느냐면은 당연히 23캔들보다는 11캔들이 이제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11캔들 부분에서는 좀 이익을 실현한다든지 또는 전부 다 매도를 해서 이익을 전부 실현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또 판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수치 17로 해서 천정을 형성한 이후에 B에서 C까지 6캔들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11캔들로 이렇게 천정이 진행되어서 2차 상승이 1차 상승보다 작게 형성되면은 이런 패턴을 상승 시세의 해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 시세의 해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2차 상승이 1차 상승보다 작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이후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D 천정에서, 상당히 보시면은, 뒤에 하락을 할 때, 11캔들보다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하락이 진행됐느냐, 이런 건 이제 뒤에 차트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번 세 번째 차트는 홀수 자연수율이 되겠습니다. 홀수 자연수율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쭉 진행하는 게는 이제 짝수 자연수율이고요. 홀수 자연수율은 1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까지 진행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두 개씩 짝을 지으면은 1 더하기 2 하면 3이 되고요. 또 3 더하기 4를 하면 7. 그 다음에 5 더하기 6을 하면 11. 또 7 더하기 8을 하면 15. 또 9 더하기 10을 하면 19 이렇게 돼서 조금 전에 그 짝수 자연수율하고 마찬가지로 홀수 자연수율도 자연수율이 기본 수치가
전부 다 앞에 숫자에서 4를 더한 숫자입니다. 3 더하기 4를 하면 7이 되고요. 7 더하기 4를 하면 11, 또 11 더하기 4를 하면 15 되고요. 15 더하기 4를 하면 19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홀수 자연수열로 만든 기본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짝수 자연수열로 만든 기본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17이었습니다. 이 8과 9를 더한 숫자. 그 다음에 홀수 자연수열에서 계산되는 가장 큰 기본 수치는 이 9와 10을 더한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천정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A에서 B까지 7캔들 상승한 천정에서 이 2차 상승이 1차 상승보다 약화된 천정이기 때문에 D에서부터 나타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이냐 이걸 추정을 할 때 기본 수치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일단 그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19개, 즉 19라는 숫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A 전정에서부터 B까지 떨어질 때 19캔들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19캔들로 바닥을 찍어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 전정에서 B까지 이제 바닥을 형성할 때 19캔들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월 15일 바닥에서부터 17캔들 상승해가지고 천정을 찍고, 그 다음 여기서 6캔들 하락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11캔들 이렇게 상승을 하여서 상승지세 해체로 천정을 찍고 난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19캔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19캔들 떨어진 상태는 처음에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올라갈 때 17캔들 상승한 위치, 숫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무엇을 이제 반영을 하느냐. 주식이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하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1차 상승이 이제 17개고 또 2차 상승이 약화된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하락이 이제 19캔들 진행되면 이거는 이제 이제 A 이 위치가 이제 천정이지 않겠느냐. 요런 심리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캔들보다 더 이제 2캔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17캔들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올라가다가 보시면 음봉이 나왔습니다. 왜 오늘 이제 사람들이 매도를 한 것일까? 이런 심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제 숫자와 선으로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3월 15일 바닥에서 17캔들 이제 올라가서 짝수 자연수율에서 최대의 기본 수치 17로 올라갔고요. 그럼 6캔들 조정받은 다음에 11캔들 올라가서 천정을 만들었는데 이 이제 4월 27일 천정에서 바닥까지 19캔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딱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는 1차 상승이 17캔들, 짝수 자연수율 중에서 최대 기본 수치 17. 그 다음에 천정에서 하락하면서 하락한 캔들 숫자는 19개. 이게 홀수 자연수율 최대 기본 수치 이제 19입니다. 여기 17이 아니고요. 19 떨어진 상태. 그래서 17과 19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19가 크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상승이 17개고 하락이 19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상승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상승은 여기 이제 상승이 17개에서 하락이 6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하락이 상승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반등도 좀 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약세관이라고 합니다. 약세관.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제 약세관 되죠.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약세관이라는 것은 금방 설명해 드렸듯이 일단 1차 상승이 올라갈 때 17캔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비교해 가지고 천정에서 이제 19캔들이 떨어졌을 때 이것과 이것 즉 1차 상승과 지금 하락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19캔들이 17캔들보다 2개 캔들이 더 증가했죠. 그러면은 이게 하락이 상승보다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2캔들 그러면 당연히 이게 6캔들 떨어진 것보다는 이게 더 올라가는 숫자가 더 줄어들지 않겠냐. 몇 캔들 줄어들까? 2캔들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은 이 17과 6을 더하면은 23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 이것이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 이렇게 반전된다는 이런 설명인데요.
그래서 17과 6은 23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23이라는 숫자를 맞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9캔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몇 캔들이 올라가면 23을 맞출까? 그러면 23에서 19를 빼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4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4캔들 정도 올라갈 때 왜 팔자가 나오느냐? 어제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는데 아침에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나와서 엉봉이 되었을까?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금방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차 상승이 17캔들인데 여기서 하락이 19캔들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비해서 이 하락이 2캔들가량 증가되었다. 즉 매도 에너지가 매수 에너지보다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17캔들 천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온 이 6캔들보다 19캔들에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 4캔들의 숫자가 당연히 하락이 2캔들 증가됐기 때문에 17에서 19로 반등도 6캔들보다 2개 작은 4캔들에서 멈추지 않겠나. 그래서 아침에 올라갈 때 상승을 이제 이용해서 팔아보자. 누가 팔았느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 또는 내려올 때 이 부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손실 장세에 있다가 본전 또는 본전 이상에 올라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강세관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천정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매도를 했다가 아침에 또 종가무릎에 이제 또 매수로 도로 매수를 하신 분도 있겠죠. 또는 아직까지 매도를 하시지 않고 보유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을 강하게 볼 때는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이제 강세관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세관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더 시장을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이제 17캔들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9캔들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해서 이게 17캔들보다 19캔들 볼륨이 2개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반락하는 것이 6캔들이니까 이 당연히 반등하는 것도 6캔들보다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이야기죠. 조금 시장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몇 캔들 반등을 해야 될까? 올라가는 상승이 17캔들에서 내려가면서 19캔들로 2캔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려갈 때 17캔들 천정에서 내려갈 때 반락이 6캔들이니까 6캔들에서 2캔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8캔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강세관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약하게 볼 경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시장을 강하게 볼 경우 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어디까지 또 홀딩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숫자를 맞출 때 결국 시장이 약하다 강하다를 뭐로 판단할 거냐. 예를 들면 뭐 정치 같으면은 전부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캔들 수로 셋다든지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 플러스 6을 하면 23이다. 그래서 23을 맞추기 위해서 13에서 19를 빼면 4캔들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약세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조정할 때 6캔들 조정했기 때문에 하락이 이제 상승의 7개보다 하락이 7개에서 2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라 그러면은 조정할 때 6캔들보다 더 추가해서 2캔들 더 상승해서 8캔들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8캔들 올라가게 되면은 6월 3일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이런 이제 시장의 추이를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분기점을 이제 설정해 둘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장중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조금 전에 살펴보신 차트 보시면은 전환선에서 닿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엉덩이 꼬리를 살짝 만드는 게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적인 시각이 작용을 해서 아침에 매도했던 분들이 조금 오후에 많이 하락을 할 때 조금 재매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이제 피보나치 기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본 수치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초두에 이제 두 가지 설명드린 부분은 자연수율을 이용해서 기본 수치를 구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연수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일씩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 다음에 1이고 1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계속 일씩 늘어가는 수율이 자연수율이고요. 피보나치 수율은 그런 것이 아니고 0, 1 같이는 이제 같이 시작하는데 자연수율은 0 다음에 1 나오고 1 다음에 2 나오고 또 2 다음에 3 나오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피보나치 수율도. 그래서 피보나치 수율도 공이 0 다음에 1 나오고 1 다음에 2 또는 2 다음에 3 이렇게 나오는데 3 다음부터는 숫자가 이제 바뀝니다. 자연수율은 3 다음에도 여전히 2에서 3 가면서 1 늘어났기 때문에 3 다음에도 4가 되죠. 1이 늘어나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다음 숫자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됩니다.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되고 2 더하기 3이 되면 5가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갈립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가지고 기본 수치를 구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그 상황에서 기본 수치를 알고 있어야 응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연수열로 기본 수치를 구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이제 짝수로 해서 구한 것은 1, 5, 9, 13, 17 이렇게 5개 숫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로 이제 해서 구한 것은 3, 7, 11, 15, 19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요. 일단 그것들이 두 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되느냐, 그건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자연히 적용을 하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홀수 자연수열로 분기점이 되면은 홀수 자연수열에서 반등을 할 때 어디에 또 걸릴 것이냐 이런 것은 짝수 자연수열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기본수치라는 것은 이제 자연수치로 한 기본수치 중에 9, 13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9에서 걸리기 전에 9보다 한 개 작은 8캔들에서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 기본수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왼쪽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0 다음에 1이고요. 0과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과 1을 더하면 또 2가 되고요. 1 더하기 1을 하면 3이 됩니다. 그럼 2 더하기 4면 5가 되고 3 더하기 5를 하면 8 되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8을 하면 13이 되고요. 8 더하기 13 하면 2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작은 숫자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되면 굉장히 큰 숫자로 되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열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도 한, 10번째 숫자가 많이 해봐야 10개밖에 안 되죠. 그 여기는 이렇게 해서 10번째 숫자가 55가 됩니다. 1부터 시작할 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로 같이 시작했는데 10번째 숫자가 자연수열인 것 같으면 10인데 피보나치 수열은 55가 되어서 5배로 증가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수열은 일씩 증가하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나온 숫자를 더한 것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는 앞에 숫자 3을 더한 것만큼 증가를 하고 8에서는 앞에 숫자 5를 더한 것만큼 증가해서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보신 자연수열 기본수치는 9, 13이 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9하고 유사한 숫자가 8입니다. 8. 그래서 8 다음에는 8 앞에 있는 5를 더해가지고 13이 되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가 이 8, 13, 21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8과 13이 더해가지고 두 개를 숫자를 더해가지고 다음 숫자를 구하는 이런 패턴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직접 보시면 여기 이제 2007년도 8월달 바닥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51캔들 가량 올라갔는데 처음에 이제 1차 상승이 진행될 때 A에서 B까지 13캔들 상승을 했습니다. 그 13캔들이라는 것은 여기 피보나치 수열을 보시면 13이라고 보이시죠? 이제 여기 이제 적용이 된 것이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짝수 자연수를 가지고 한 5개의 기본 수치에도 13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1, 5, 9, 13, 17 여기 나왔었죠. 그리고 5라는 숫자도 보시면은 거기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3개 이제 13개라는 숫자, 1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A에서 B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활용수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13이라는 숫자는 기본 수치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숫자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바닥에서부터 A에서 B까지 쭉 올라갈 때 이제 10캔들보다 작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10캔들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는데 10캔들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이 13캔들입니다. 13캔들.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A에서 B까지 13캔들 올라가는데 이걸 1차 상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요거를 1차 반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차 반락이라는 것은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이 A 바닥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정을 1차 반락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3캔들보다 작아야 되겠죠. 당연히 붕괴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러면 13캔들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어느 숫자가 1차 반락 숫자로 될까? 이런 걸 계산할 때 가장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미리 이제 샘플로 제시를 해 놓은 것이 이 피보나치 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3캔들 왼쪽에 보시면은 8캔들이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 5캔들, 또 왼쪽에 보면 3캔들. 이렇게 이제 13캔들보다 작은 숫자로 8, 5, 3 이런 숫자가 미리 제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요 중에서 이제 한 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8캔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8캔들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면 8캔들의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일은 뭐냐? 13캔들이 올라가고 8캔들이 내렸으니까 A에서 B까지 상승 13과 B에서 C까지 하락 8을 더하게 되면 20일이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더하게 되면 20일이지만 실제로 연결을 해보면 2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올라갈 때 이 B가 한번 사용이 되었죠. 또 B에서 C까지 내려올 때 이 B가 또 한번 사용이 됩니다. B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또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캔들을 셀 때는 항상 이 바닥을 포함하고 또 천정도 포함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B에서 또 내려갈 때는 이 B를 또 포함해서 C까지 또 8캔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가 한번 꺾으면 이 1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1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13과 8을 더하게 되면은 21인데 더하게 되면 실제로 연결 숫자는 20이 된다. 이런 걸 이제 기본 사항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기본 수치 1 했었고요. 다음 그림은 피보나치 기본 수치 2가 되겠습니다. 피보나치 기본 수치 2는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1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게 1은 A에서 B까지 상승이 13입니다. 그러니까 10개보다 큰 숫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할 때 제가 8캔들 정도에서 조정하지 않겠나. 왜냐 말씀드린 게 일단 A에서 B까지 13캔들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작은 숫자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 조정할 때 제일 이제 나타나는 조정 비율이 0.618하고 0.38이다. 그건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설명할 때 했었죠. 13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한 칸 가게 되면 0.618. 13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게 되면 5까지 가게 되면 0.382. 13에서 왼쪽으로 세 칸 가게 되면 0.236. 13에서 왼쪽으로 네 칸 가게 되면 0.146. 기본 네 가지 비율은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8이죠. 0.61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8캔들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침에 하락했다가 종가에 올라와서 아래쪽으로 꼬리가 달린 양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상승이 1차 반락보다 숫자가 크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보통 이제 1차 상승이 1차 반락보다 큰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나타난다. 여기 보시면은 피보나치 기본 수치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A에서 바닥까지 올라간 것이 8캔들인데 이게 10캔들보다 2캔들이 작습니다. 보통 보면은 8분 능선에서 매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8분 능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A에서부터 B까지 즉 천천까지 10캔들 상승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상정을 하고 8분 능선에 매도를 한다는 그러면 8캔들에서 매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8분 능선에서 매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바닥에 깔고 있느냐? 바닥에서부터 A에서 B까지 올라갈 때 1차 상승이 10캔들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8분 능선이 8캔들이다. 이런 걸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럼 왜 8캔들에 천정이 되었을 거냐? 여기 보시면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일목균형표에서 이 각 선들값은 전부 본전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파란 선은 9일 동안의 본전, 빨간 선은 26일 동안의 본전에서 파란 선은 전환선이라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은 26일 동안의 본전이기 때문에 이건 기준선이다. 전환선은 9일 동안의 본전이기 때문에
9를 2로 나누면 4.5가 되죠. 그러니까 약 5라는 값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빨간 선은 26일 동안의 본전값이기 때문에 26을 절반을 하면은 13 정도라는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준선 위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락하면 계속 하락해버리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실제로 지나놓고 보니까 이에 의해서 바닥이 형성되어서 그렇지. 진행될 때는 어디서 바닥이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락하는 과정에 조금씩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 들어오다가 어느 포인트에 가면은 뭐 이격도라든지 이런 단기 지표에 의해서 과도한 매도가 나왔다는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돼서 갑자기 반등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반등을 하게 되느냐? 이 하락 추세가 진행하는 동안에 본전 가격까지 반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본전 근처 가거나 본전보다 약간 올라가거나 이런 왜 그러냐? 결국 주식이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한꺼번에 이런 데서 다 사기 분도 계시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하게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은 분할하다가 보면은 손실 상태가 되죠. 그런데 시장이 어느 순간 돌아서는 기미가 보일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 돈으로 가격 올려서 확 사게 됩니다. 왜 사게 되느냐? 지금 내려가면 조금씩 샀던 게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더 투입해가지고 나머지 왕창 투입을 해서 확 상승을 시키면은 해서 이제 처음에 샀던 거하고 뒤에 산 거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본전 가격 이상이 돼야만 팔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본전 가격 또는 본전 가격 이상으로 팍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럼 요즘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많이 될 때는 한 13 내지 14조 정도, 작게 되면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하루 캔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한 10조 가량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손들이 뭐 한 1조라든지 2조라든지 이렇게 되는 큰 손이 이제 시장을 쭉 하락할 때 조금씩 매집을 하다가 이제 물린 상태가 됐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단기 지표가 바닥이 돼서 반전하는 기미가 있을 때 나머지 돈으로 왕창 매수를 해서 주가를 탁 띄워서 내려올 때 이제 조금씩 손실 상태에 있는 것을 같이 처분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는 그런 상태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과다한 매도 상태가 되면은 이 기준선까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주는 그런 현상이 늘 생깁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과정에 조금씩 매수를 하실 때는 항상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락하는 과정에 매수했다가 또 돌아서 손절매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반등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어디까지 반등을 하느냐? 기준선 근처까지 반등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준선까지 반등을 할 때 몇 캔들이 상승할 거냐? 이 부분 보시면은 바닥에서 하나, 둘, 세 캔들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3이 나옵니다. 3. 세 캔들 정도 올라가서 기준선까지 갖다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에서 B까지는 8캔들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3에서 이게 원봉이 하나 나왔죠. 요거는 앞에 있는 이걸 보고 세 캔들에 대해서 한번 팔아본 겁니다. 앞에서 세 캔들이 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딛고 다시 올라간 것이 8캔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피보나치 수열에 보시면은 3 다음에 5가 있고요. 5 다음에 8이 있죠. 그래서 3보다 1.618 확장된 숫자는 5고 3보다 2.618 확장된 숫자가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그 일목경영표 책에 보시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3살 때 버릇을 다 들여놓으면은 8살까지 간다. 커서도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진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시면은 3에서 8까지 진행되면 2.618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캔들 올라오면은 다음보다 더 크게 올라오면은 5캔들 내지 8캔들 올라온다. 그 왕 크게 올라오면은 8캔들까지 올라온다. 이런 게 여기 미리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피보나치 기본 수치 8에서 조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패턴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13캔들 올라갔다가 이 반락이 13보다 작은 8로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8캔들로 숫자는 작게 올라갔지만 10캔들보다 워낙 공간적으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이 이 8캔들보다 길게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런 패턴이 왕왕 나타납니다. A에서 B까지 굉장히 공간적으로 크게 캔들 숫자는 작아도 나타나는 경우에 뒤에 나타나는 조정이 이 8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순전히 캔들 숫자는 작지만 공간적으로 크게 진행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1차 상승보다 2차 반락한 숫자가 작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응용편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캔들이 8캔들인데 그러면 상승이 1차 상승이 8캔들보다 클 때 몇 개 나타나느냐? 여기 이제 피보나치 기본 수율을 보시면 8 다음에 오른쪽 한 칸이 13입니다. 그래서 8에 13 가기 위해서는 한 칸은 1.6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캔들이 진행됐는데 이 C 바닥이 A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1.618 정도 숫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앞에 바닥이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세가 이제 갑자기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피보나치 기본 수열 8, 1, 3, 2, 1 두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차트 보시면요. 여기 조금 전까지 한 거는 이제 기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 1차 상승과 1차 반락을 하는데 자연수를 가지고 적용시키는 기본 수치 두 가지가 있었고요. 짝수 기본 수치 또는 홀수 기본 수치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짝수 자연수열로 만드는 기본 수치, 홀수 자연수열로 만든 기본 수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조금 전에 보신 거는 피보나치 수열로 해서 이제 기본 수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시켜 보시면은 1차 상승 그림 9 보시겠습니다. 이제 1차 상승 1에서 1차 상승이 10보다 큰 경우 요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드렸던 부분 A에서 B까지 쭉 올라가기 13이죠. 13까지 10보다 큰 거고요. 그럼 2차 상승이 1차 상승보다 커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3단계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D가 C에서 D까지 이게 17개가 나타나죠. 13에서 4가 늘어난다. 4. 그래서 기본 수치는 지금 보시면 이제 자연수열로 형성된 기본 수치 거기 보시면은 짝수 기본 수치든지 홀수 자의 기본 수치든 둘 다 4개씩 증가되는 수치 4개씩. 그래서 13 다음에 4를 플러스하면 17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이 13일 때 13보다 작은 숫자로 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숫자는 얼마가 될까? 이게 17로 제시된다. 이거는 짝수 자연수열로 형성된 기본수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이 좀 강할 때는 1차 상승인 13과 1차 반락인 8 있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1이고요. 연결하면 20입니다. 이것보다 크게 더 진행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2차 상승이 되고요. 이런 패턴과 같이 1차 상승, 1차 반락 두 개를 더한 숫자보다 작게 나타나는 거 이게 조금 약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1차 상승이 10보다 작은 경우,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정리를 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에서 B까지 8캔들이 진행됐는데 A에서 B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공간적으로 워낙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뒤에 하락은 A는 바닥인 것 같은데 B 이거는 당분간 돌파되기 어렵고 이런 이제 갈등과 고민 속에 이제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틀 내렸다가 이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만 이제 잡아먹으면서 공간적으로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서 B 천정에서 C 바닥까지 이게 숫자는 표시가 안 되었던 13캔들이죠. 13캔들 진행된 상태에서 1차 상승이 1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1차 반락이 1차 상승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 반락이 1차 상승보다 크게 진행된 상태에서 이게 앞에 버점이 이제 붕괴되지 않으면은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은 좀 1차 상승 또는 1차 반락 합한 것보다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워낙 매도를 많이 쌓아놨다가 이게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매도 물량들이 또 손절 매치에서 방향을 바꿔서 포지션을 바꾸다 보니까 상승이 크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요. 다음 차트는 여기 A 바닥은 2003년도 3월 17일 이제 바닥이 되겠습니다. 3월 17일 바닥은 A에서부터 B까지 6캔들 진행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2월 달에 바닥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닥에서 이제 기준선까지 올랐죠. 이제 앞에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도 쭉 하락하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 약한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보시면은 전환선까지 탁 치어 올렸죠. 이거는 전환선이 9일 동안에 본전 값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은 9의 절반 값인 4 또는 5, 4.5죠. 9를 2로 나누면 바닥에서부터 4캔들 내지 5캔들 만에 전환선까지 또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캔들만에 전환선을 건드렸죠. 이런 게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목경비 세계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선까지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은 26입니다. 26의 절반이 13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한 13캔들 정도 만에 기준선까지 도달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캔들 만에 진행돼서 상당히 조금 센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게 쭉 하락해서 숫자를 세보시면 16캔들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월달 바닥에서 올라갈 때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센 모양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하락이 지금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A 바닥에서 나타나는 이 B까지 상승은 얘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10캔들 상승하는 동안에 양봉이 하나, 둘, 넷, 다섯, 6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양봉이 6개를 진행되는 동안에 한 개 나타나고 쉬었다가, 3개 나타나고 쉬었다가, 하나 나타나고 쉬었다가, 하나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분산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A에서 B까지는 양봉이 4개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A에서 여기 2월달 바닥에서 이제 천정까지 10캔들 상승하고요. 요 천정에서 A 바닥까지 16캔들 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10캔들 상승하고 16캔들 하락한 그 차이만큼 이 16캔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1차 상승이 6캔들 공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면은, 숫자는 작지만 공간적으로 크게 진행되면 뒤에 나타나는 그 1차 반락은 A는 바닥인 것 같고 이 B 천정은 당분간 돌파되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주가 하락이 하루 음봉 났다가 하루 양봉 났다가 음봉 2개 났다가 또 양봉 났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A에서 B까지 1차 상승이 6캔들인데 그것보다 더 전 7캔들 진행해도 A 바닥이 붕괴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 C 바닥에서 2차 상승이 굉장히 크게 진행돼서 이 5캔들이라는 것은 1차 상승 6개하고 1차 반락 7개, 이 두 개 합치면은 더하면 13이고 연결하면 10인데요. 그 숫자보다 더 늘어났죠. 15. 그러니까 이런 패턴, 조금 전에 보시던 패턴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A에서 B까지 8캔들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1차 반락이 13캔들로서 1차 상승보다 1차 반락이 큰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안 깨질 때는 이 상승이 뒤에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 패턴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진행될 때는 이것 두 개 합친 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서 진행된다. 이런 패턴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패턴은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6캔들이 올라갔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연속적인 상승은 아니죠. 한 캔들 하고 음봉 2개 쉬었다가 3캔들 양봉 이런 식으로 해서 양봉이 한 4캔들 정도 해서 두 군데로 이제 끊어져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반락이 여기 5캔들로 줄었습니다. 자, 앞에 여기 보시면은 6캔들 올라가서 여기는 7캔들로 한 캔들보다 더 늘어났죠. 자, 여기서는 6캔들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5캔들, 한 캔들 줄어들었죠. 이건 어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여기는 A에서 B까지 6캔들 올라가는 동안에 양봉이 연속해서 4개가 생겼고요.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올라가는데 양봉 4개가 끊어져서 이렇게 한 개, 또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졌다. 이런 상태를 이자화된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책에 주가 양자 파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되는 경우 또는 에너지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양자화된 상태로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 있는데, 이런 그 패턴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캔들 수도 6개로 같고 양봉 수도 6개로 4개로 같더라도 뒤에 나타나는 진행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런 상태가 다르다. 그런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1차 상승이 1차 반락보다 한 캔들 더 많은 경우였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은 1차 상승이 1차 반락보다 한 캔들 작은 경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올라간 게 6캔들 1차 상승, B에서 C까지 내려온 게 1차 반락 5캔들, 두 개 더해서 11캔들인데 올라가면서 13캔들에서 더 진행된 2캔들 더 진행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시면은 2차 상승 부분 2차 상승 1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차 상승이 13캔들, 내려와서 1차 반락이 8캔들 하면은 요 두 개를 더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20캔들 내지 21캔들 되는데, 여기 이제 2차 상승이 이 13과 8을 더한 숫자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약한 상태다. 이 3차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뒤에 추세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차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앞에 A 바닥에서 B 전전까지 8캔들로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이 공간적으로 워낙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13캔들이 하락이 진행됐는데, 13캔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음봉과 양봉이 어지럽게 교차가 되면서 앞에 바닥이 지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상승이 보시면 31캔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8과 13을 더하게 되면 21이고요. 연결하면 20이 되겠는데, 뒤에 나타나는 상승이 31캔들로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반락이 1차 상승도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승,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1차 상승이 6이고요. 1차 반락이 7일 때 두 개 더 해가지고 6과 7을 더한 13보다 두 캔들 더 진행된 거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2차 상승, 6과 5를 더해서 10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13까지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 수치에 이제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실 것은 조금 더 이제 진행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첫 시간부터 진행된 내용이 이제 기본 수치부터 시작해서 또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 이제 그 기본 수치의 좀 심한 학습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차 상승과 3차 하락, 3단계 상승과 3단계 하락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예습과 복습을 병행하시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투자 내공이 증가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